네, 여러분 잘 쉬셨나요? 네, 이번 순서는 우리 길형진님께서 퇴사하고 디자인 스튜디오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세션으로 여러분들 주신 사전 질문 질의응답을 준비하셨고 또 시간이 되면 또 현장에서 또 질문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진님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길형진이라고 하고요. 오늘 나눌 주제는 퇴사하고 디자인 스튜디오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저는 2024년 여름에 그 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오리온 캡터스라는 디자인 스튜디오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외주를 주로 하고 있고 내부 서비스도 깔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롬 행사에서는 전체적으로 창업의 길에서 소중한 인사이트를 나누는 자리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제가 이번 세션에서는 글로 설명하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양질의 콘텐츠를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제목처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저랑 궁금한 부분들을 나눌 수 있게 준비를 해봤으니까 재밌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답을 하려면 먼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니까 일단 바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하지 않고 제 배경 공유를 조금 나눠드리고 그리고 사전 질답을 한 20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 그걸 나눠보고 실시간 질답으로 나눠보는 걸로 진행을 해볼게요. 시간은 대략적으로 실시간 질답하기까지 20분 정도로 예상하는데 보시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메모를 해두셨다가 이따가 실시간 질답할 때쯤 알려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보면 제 이름은 길형진이고요. 디자인을 주제로 할 수 있는 거는 다였습니다. 근데 앞에 디자인을 주제로라고 하면 잘하는 게 디자인이라서 그렇고요. 혹시 디자이너분이 얼마나 오셨는가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까 다 손들어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써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프리텐더드라는 폰트를 개발을 했습니다. 네, 앞에 강연에서도 써주셨고요. 그리고 원티드랩에서는 원티드 디자인 시스템을 대략 한 3년 동안 만들었었습니다. 지금은 디자인이랑 개발을 주로 하고 있고 부가적으로는 촬영이나 일러스트레이션도 그리고 마케팅 쪽도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제가 잘한다는 것보다는 뭔가 기회가 되거나 해야 해서 하는 일들에 가깝고요. 참고로 저는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안 가고 고등학교도 중퇴를 하고 살았고요. 17살 때부터 스타트업에서 어찌저찌 일하다가 어느덧 이렇게 살고 있네요. 박사라고 제가 잘하는 포인트를 조금 요약을 해보면 정리를 잘 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풀어보면 강점으로 좀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저는 불편한 게 있으면은 그냥 살기보다는 좀 해결하려고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프리텐더드라는 폰트 프로젝트도 비슷하게 제가 불편하게 쓰는 거를 못 참겠어서 만들다가 나만 쓰면 좀 뻥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배포를 했는데 이렇게 반응이 있으실 줄은 몰랐고요. 그리고 제가 잘 알던 분야가 아님에도 한번 시도는 해보는 편이에요. 폰트가 딱 그랬고 지금 하는 개발도 그렇고요. 뭔가 막막하긴 한데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씩은 성장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도들이 묶여서 나름의 가치관으로 일관된 경험을 주는 데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원티드랩에서 UX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디자인 시스템을 만지던 것도 이런 점에서 꽤 재밌었습니다. 이것도 정리하면 가능한 끝까지 한번 파보고 꾸준히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꾸준히의 기준은 뭔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느려 보일 수 있긴 한데 예를 들어 프리텐더드 업데이트는 한 저번 달 6월 말에 5주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정체하지 않으려 한다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왜 일을 하냐라는 질문에는 사실 편하게 일하고 싶어서 일을 한다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꿈 중에서는 평생 놀고 먹고 살기가 있는데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평생 일하는 생각으로 살고 그런 일들이 가능하면 좀 더 편하고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뭔가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을 만들려고 해요. 세상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나만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 그리고 되게 쓸데없는 챌린지긴 한데 그 의미라는 키워드를 자주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뭔가 굳이 필요 없는 거는 넣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넣어서 세상에 조금 더 긍정적이거나 순환적인 의미를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을 제 가슴 한편에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좀 예로 들어보면
네. 이게 제 명함 뒷면인데요. 스튜디오 이름은 오리온 캡터스고 그 다음 줄에 그냥 닷컴밖에 없죠. 그 회사 로고랑 URL을 같이 붙인 건데 보통이면 그냥 회사 로고 다음 줄에 오리온 캡터스닷컴처럼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진 않았어요. 뭔가 자연스럽게 유추하고 의미를 조금 연결지어서 보면은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고 뭐 여기서 잉크를 조금 아끼면 자원 절약에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쓸데없는 생각도 한 거죠. 네,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명함을 한번 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끝나고 저를 찾아주시고요. 이것도 정리를 해보면 무의미로 보내고 싶지 않다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심상으로 살고 있고요. 자기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창업을 했다고 했는데 창업한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서 퇴사하고 창업을 좀 꿈꾸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손을 한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있으시군요. 네, 신기하네요. 네. 이번 제 세션에서 얼마큼 도움이 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올해 봄에 프렌즈 오브 피그마라는 행사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제 퇴사 배경을 빠르게 설명할 수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제가 21년부터 25년까지의 타임라인인 건데 여기서 퇴사를 24년 한 여름 했어요. 그래서 퇴사 전에는 대충 회사 생활하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계속 하면서 가능성을 찾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프리텐더즈 덕분에 뭐 강연도 하고 뭐 공공 서비스용 폰트도 만들고 뭐 어도비랑 협업도 하다가 24년 초에 오퍼레이터 하나랑 그리고 지인과의 동업 제안 하나라는 이지선다로 고민하게 되는 이벤트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런 이벤트를 맞는 한편 24년쯤에 제가 26년 말에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던 차인데 결혼을 하고 나면 사실 그때부터는 온전히 내가 아니고 우리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 전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싶어지더라고요. 또 결혼하고 나면 이후에 평생을 뭔가 해야 될 텐데 과연 지금 직장 생활을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당시에는 시니어 분들도 좀 좋은 직장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미래가 좀 아득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멀리까지 내다보고 다시 보니까 그 결혼 전까지의 기간이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내가 뭔가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뭘 하더라도 그러다가 실패해도 온전히 나만 책임져도 되는 시기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오퍼레이터 받은 회사에 이직해서 살아가는 길 대신에 실패해도 좀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쪽으로 가보자 하고 결정을 하고 저랑 10몇 년을 같이 알고 또 제가 회사 생활하는 동안 다른 쪽에서 길을 닦고 있던 동업자와 함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슬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고요. 아직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사전 질문과 답변으로 가져와봤고 하나씩 읽고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는 여러분들께 정답과 성공을 알려드리지는 못합니다. 제가 아직 성공한 사람이 아니어서도 그렇고요. 또 사람마다 경우마다 다른 난해함이 있어서도 그렇고 그럼에도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퇴사하고 디자인 스튜디오로 살면 저렇게 사는구나 아니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 공유를 듣는 자리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이전에 질문 주신 것들에 대한 중복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참고로 저는 명분 없이는 행동하지는 않는데 이번 세션에서 창업 주제로 좀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은 큰 주제는 혼자서 다 하기는 정말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AI가 아무리 있더라도 의견을 나누고 바로잡아줄 사람이 있어야 좀 속도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는. 또 같이 하자는 동업자가 아니었으면 사실 저는 퇴사도 안 했고 미래에 대한 고민도 해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혹시나 여러분도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데 이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뭔가 저처럼 명분이 좀 확실해질 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전질답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1인 창업의 장단점인데요. 네, 저는 먼저 창업 함께하는 동업자가 있어서 엄밀히 말하면 소규모 디자인 스튜디오이긴 한데 같은 창업으로 봤을 때 장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단점만 좀 생각이 나고 뭐 발벗고 못 자고 뭐 외출 타기하고 수많은 문제와 시련에 방패 없이 노출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나마 장점이라고 하면 뭐 내 미래를 내가 설계할 수 있는 거를 좀 뼈로 느낄 수 있다 정도라고 할까요? 그래서 시작한 거기도 하고 네, 저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업자에 대한 얘기인데 동업자는 2012년부터 알고 꾸준히 연락을 나눴던 친구예요. 그 친구는 기획자로 지냈는데 회사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퇴사하고 외주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랑은 좀 주기적으로 미래 비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눴던 사이인데 그러다가 하니까 어느덧 같이 동업하는 사이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기보다는 하다 보니까 잘 맞아서 같이 하고 있고요. 같이 할 때 좋은 점이라고 하면 정반합이 매끄럽다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정리하고 수렴형이라고 하면 그 친구는 좀 발산형이라 서로 시너지가 잘 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마케팅이랑 영업 쪽에서는 제가 되게 약한 편인데 동업자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주고 책 일을 개척해주면 저는 거기서 조금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회사에 나왔으니까 좀 시간을 알아서 조절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점점 늦어지는 시간을 관리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리온 캡터스로 일할 때는 매일 오전 8시 반에 스크럼을 해서 어제 한 일이랑 오늘 할 일을 공유를 하는데 대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다음 일을 어떻게 할지 정도로 계획하는 것까지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일들을 노션으로 기록하고 상태들을 체크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오리온 캡터스가 나중에 뭐 어느 때 뭘 했는지를 좀 알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랑 일을 할 때는 좀 킥오프부터 요구사항 정의, 뭐 중간 보고, 결과 보고 단계로 공유를 하는데 뭐 킥오프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동기화하고 그 다음에 중간 보고라고 일주일마다 진행 상황을 한번 공유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한번 요구사항 점검하고 보완해서 요구사항 정의라는 걸로 한번 그 꼴을 찍고 가고요. 그 다음에 계속 진행하면서 다시 중간 보고하고 뭐 그러다가 마무리까지 프로젝트 진행하고 결과 보고로 마무리를 짓는 식으로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 쪽으로 보면은 AI로 대부분 일을 하는데 기획이나 디자인은 뭐 리서치나 가능성을 보는 거 말고는 직접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에서 AI의 발전 동향이 개발보다는 한 1년 정도 늦는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개발로 보면 되게 세상 참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싶다가도 디자인은 아직까지 제가 AI가 만든 결과물을 볼 때 제 기준에서 완벽하다고 보여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초안 정도로 작성해준다고 하더라도 제가 좀 마무리를 짓는 편입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일하는지 노션으로 일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건데요. 이렇게 클라이언트, 프로젝트, 뭐 노트, 태스크라는 데이터베이스로 크게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서 태스크랑 프로젝트, 클라이언트, 노트가 서로 연결돼서 관리하는 개념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이 노션 템플릿을 써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따로 알려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네, 여기 있는 것들은 예시고요. 뭐 타임라인별로 프로젝트에 필요한 과업들을 정리하고 진행하는 한편 뭐 피그마 슬라이드로 클라이언트랑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중간 보고에서 현재 타임라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공유하고 뭘 했는지 보고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와 보고를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피그마 슬라이드 덱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되게 조금해서 안 보이는데 네, 이거는 제가 멀지 않은 시기에 공개할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략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이번 행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주제인 AI에 대해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AI 시대에서 디자이너는 어떤 자세와 역량을 가져야 하냐인데 저는 호기심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사람이 지식을 습득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왜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뭔가 내가 잘 아는 걸 바탕으로 확장해 나가면 내 지식이 조금 더 단단해질 거고 모르는 게 있다면 하나씩 파보는 식인 건데 사실 예전에는 하나가 궁금한 게 있으면 뭐 직접 전문가한테 물어보거나 막 인터넷을 다 뒤져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막 시행착오도 겪고 막히면 막 문서들도 되게 여러 가지 봐야 되고 그런 세상이지만 요즘은 AI가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세상에 와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런 가능성이 열린 AI 시대에서 내가 알고 싶은 여러 부분들을 좀 잘 탐구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AI가 개발자를 대체한다, 뭐 디자이너를 대체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키를 가지고 있어야 하냐인데요. 결국 대체 불가능한 지점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AI도 못 긁어주는 가려운 부분을 이 사람은 바로 찾아주네 같은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자신이 특히 뭘 잘하는지 또 나만 볼 수 있는 시야는 뭔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하나를 몰두해서 끝까지 가져가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고 그런 조그만한 인사이트들이랑 자산들이 쌓여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최근에는 그 OCUI라는 디자인 시스템을 내부에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여러 외주 프로젝트에서 쓰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각 프로젝트에서 쓰고 나중에 조금 더 확장한다면 뭔가 오리온 캡터스라는 회사만의 회사이자 자산으로 좀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들고 결국 남과 나를 구분짓는 차이점을 어떻게 만드냐 그런 쪽에서 접근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넘어가서 아까랑 비슷한 얘기지만 조금 다른데 아까는 차별성에 대한 주제였다면 요거는 실질적인 대처에 대한 주제예요. 이것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디자이너가 개발하고 개발자가 디자인하면 그 결과물을 각자가 책임질 수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나? 라고 하는 점인데요. 결국에 책임을 좀 물을 일이 있다고 하면은 대처가 가능한가에 대해서인데 보통 이런 거는 전문가가 커버를 하고 전문가는 사실 실패에 대한 경험 축적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방어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픈소스에서도 보면은 그 테스트 코드를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편이기도 한데 이제 실패 경험까지는 주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뭘 하면 안 되는지는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거 말고는 사실 얻기 어려운 거라서 그런 쪽에서 전문성을 어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넘어가서 네, 확률론적 앵무새인 A한테 일을 맡길 때 어떻게 올바른 길로 안내하냐인데요. 이것도 비슷하게 결국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 똑같은 것 같아서 먼저 있는 것부터 잘해야 되니까 요구사항 파악 먼저 잘하고 그에 따른 최적의 해결 방법을 좀 고민한 다음에 그런 결과물이 따분하거나 잘 모르겠다면 거기서 다음 접근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순서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기존의 A라는 걸로 정답을 보고 접근했는데 뭐 여기서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아니면 이걸 이렇게 구성해보면 어떨까 하는 식인데 요약하면 본질부터 잘하고 기교를 부려보자 라는 겁니다. 다음은 시간 관리입니다. 네, 못하고요. 새벽까지 일하고 저 요즘 소원은 하루에 8시간 자고 게임도 하는 건데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어떠신지 좀 궁금한데 아까 새벽 한 4-5쯤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개인 시간은 좀 전략적으로 짜지는 못하는 편이라서 항상 이게 개인 시간 챙기기가 우선순위가 낮아서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번 주에 좀 지인분께 들었는데 자신에게 소홀하고 가정에게 소홀하면 그 자신한테 학대나 다름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쟁사회라고 느껴지는 것들은 뭔가 제가 보는 시선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모두에게 좀 자신을 돌아볼 시간은 마련하고 살아야 사는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잘 못하지만 잠깐 여러분은 뒤돌아서 예쁜 하늘도 보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엄청나게 펼쳐지는 AI 파도에서 어떻게 대처하냐인데 저는 굳이 따라가려 하기보다는 뭐 결국엔 AI도 도구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일하기 위해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편리하게 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반복 작업을 좀 줄이고 싶어서 AI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이고 뭐 여러 리서치들을 하나씩 하지 않고 대신 시팀으로써 시간을 좀 절약하고 싶은 부분이 큽니다. 또 나중에 AI가 더 많이 활성화가 된다면 사실 AI끼리 의사소통하고 제품을 개선하는 조직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람은 당장 뭔가 회의하고 큰 이사를 결정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의 보통은 며칠인데 AI는 컴퓨터 자원만 문제가 없으면 그보다 훨씬 빠르게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을 위협으로 보고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보면은 일단 내 반복 작업 줄이고 꾸준히 쓸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찾아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혼자 성장하는 노하우인데요. 이것도 뭐 비슷한데 맡기더라도 일단 한번 해보시고 AI가 잘 알려주긴 하지만 잘 모르겠으면 뭐 다음날에 한번 더 해보시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쌓이고 계속 해보다 보면은 결국엔 나아가 있기만 하더라고요. 또 참고로 AI가 뭔가 해답을 잘 안 알려줘서 전문가한테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은 전문가한테 한번 메일로 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아직까지는 진심에 좀 열려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사람이 답이 없거나 그러면 뭐 매우 바쁘거나 까먹었거나인데요. 한번 다시 메일을 주는 식으로 풀어보시면 답장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넘어가서 AI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인데
저는 크게는 클로드랑 GPT 코덱스를 쓰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클로드를 쓰는데 코딩과 관련된 부분은 코덱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코덱스랑 클로드한테 노션 문서랑 피그마를 좀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MCP라는 도구를 붙여가지고 그것들을 뭔가 URL로 읽게 해서 프로젝트에 좀 많이 써먹는 편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멀티 에이전트라고 해서 뭐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렇게 각각의 막 전문가, 뭐 마케팅 전문가, 개발 전문가 같이 그런 서버 에이전트들을 불러서 그런 것들을 통솔하는 뭔가 마이스트로라는 자체적인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사실 요번에 공유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다 베이비여가지고 공유를 못 드려서 여기 넣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AI 활용법이 좀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AI가 일을 하고 AI의 인사이트들을 사실은 사람이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마이스트로에서 좀 핵심이라고 하면은 그런 사고 과정이랑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노션으로 맨날 작성을 하도록 시켜요. 그래서 나중에 AI가 없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사이트를 배울 수 있게끔 하는 플로우를 만들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AI를 다장면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AI 활용할 때 보안 이슈는 어떻게 하냐인데 이것도 그 아까 AI 만능론에 대해서 제가 책임이랑 전문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반인이 보안 이슈를 파악하기에는 뭐 최근에 클로드 패브린가 나와가지고 얼마큼 더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면밀히 파악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변 지인들 좀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전문가가 주변에 없고 그러면은 심지어 클라이언트랑 좀 엮여있는 문제라고 하면은 저는 제때 공유하는 게 좀 좋다고 봐요. 적어도 내가 볼 수 없는 부분이 뭔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대처 방안을 좀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창업할 때 커넥션에 대해서인데, 일단 제 기준에서는 직장 동료의 커넥션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으로는 프리텐더드로 알게 된 사람들이 문의로 찾아주셔가지고 생긴 접점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새로운 접점 만들기는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주제인데 잘 해내시는 분이 있다면 저도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창업하기 적합한 사람은 누구냐? 이건 동업자가 한 말인데 본도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나와서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판단하거나 믿고 있는 게 사실 정답이 아니어서 버려야 할 때나 아니면 그걸 이렇게 잘 모르겠을 긴가민가한 때가 좀 있거든요. 네, 이럴 때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게 사실 베스트지만 그마저도 좀 가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휘둘리지 않는 자세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좀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기준 없이 휘둘리면 사실 이도저도 아니게 되니까 확실치는 않지만 내가 분명하다고 보이는 게 있으면 끝까지 한번 믿고 갈 수 있는 능력, 저는 그거를 본도라고 말하고 싶고요. 물론 잘못된 게 분명하면 빠른 판단과 대응은 본도보다 더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비개발자가 AI로 일을 할 때 중요한 점인데, 서비스를 만드실 거라면 일단 GitHub랑 Git, 그 다음에 패키지 관리자, 그리고 뭐 VS 코드, 클라우드 플레이어 같은 정도는 좀 아시는 게 좋아요. 일단 뭔가 모르신다면 일단 캡처해 두시고 AI한테 하나씩 물어보시면서 알아가시면 좋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 찍으셨죠? 네, 그 다음에 사이드 프로젝트 기준인데, 혼자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 완성 수준을 좀 가늠하기 어렵다는 질문인데, 저는 다음으로 해도 좀 써먹을 수 있는 수준이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약하면은 추가 가치 창출이 가능한 핵심 기능이 있으면 배포할 만한 상태다라고 보고요. 일단 다른 사람이 써야 할 명분을 찾을 수 있다면 일단 내보고 수위를 보는 게 좋다고 봅니다. 다음은 1인 사업의 효용을 느끼는 시점인데, 아직은 제가 이 주제를 왈가왈부한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대략 이후 3년을 발 뻗고 잘 수 있을 만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때가 아닐까 싶고요. 저는 그날이 올 수 있게 꾸준히 살아가고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은 AI 인사이트인데요. 뭔가 내가 뭘 말하는지 모르겠고 따끔한 방향을 좀 알고 싶다 하면은 아직까지는 클로드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고요. 대충 뭔가 생각은 나는데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은 GPT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좀 성향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뭔가 글 수정 요청을 할 때 GPT는 GPT스럽게 바꿔주는데 클로드는 그나마 좀 원문 형태를 유지하는 편이더라고요. 사족도 좀 없고,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 차이를 말씀드리고 옵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노하우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정답이 있다면 저도 너무 알고 싶습니다. 정답은 모르긴 한데, 일단 주변에 들었던 정보들로 요약을 해보면, 마케팅 소재가 아무리 좋아도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곤두박질 칠 수도 있고, 또 제품이 별로거나 경쟁력이 없거나 하는 등의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정확히 분간하기는 어렵다 였습니다. 다만 이제 뭐 그 페이드 광고라고 치면은 페이스북 광고 라이브러리에서 보면 오랫동안 안 끄는 광고를 볼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안 껐다는 건 바로 끄지 않아도 수익이 날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건데, 그런 소재들로 한번 봐보고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시면 좋겠고요. 핵심은 거기서 비슷한 변주로 하지 않고 좀 소재별로 완전 다른 접근을 하는 건데, 그렇게 많이 뿌리고 얻어 걸리는 소재에서 가설을 세우고 다시 확장하는 식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는 다량으로 많이 하는 건 잘 못해서 어려움이 있긴 한데, 네, 여러분은 가능성을 조금 많이 탐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에 들어온 질문인데, 대학 학위가 필요하냐는 얘기였어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경험한 기준에서는 대학에 가서 노력하는 것만큼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자신만의 역량을 좀 잘 발휘하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시대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고등학교 중퇴를 하고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제 작업들을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실무자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서 취업까지 성공한 케이스였고요. 또 지금까지의 이직 흐름도 봤을 때 서로 시너지가 맞던 회사에 뭔가 쏙 들어가던 경험이 주였어서, 시장과 비교해서 내가 대체 불가능한 지점을 만들어서 그 역량을 좀 요구하는 회사로 지원을 해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그만큼 내 실력을 좀 갈고 닦아야 한다라는 건 필수로 챙기어야 하고요. 네, 사전 질답은 이 정도로 준비를 해봤고, 네, 실시간 질답을 하려고 하는데, 네,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린 프렌드 오브 피그마 강연에서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제 인스타그램이나 연락처가 궁금하시다면 QR 찍으셔서 불러보시라고 가져봤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얘기할게요. 네, 다 하셨으니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서 제가 참고로 즉흥적인 대답은 좀 잘 못해요. 뭔가 생각을 많이 하고 답변을 드린 편인데, 혹시나 대답이 좀 어정쩡하거나 시원찮다면 나중에 저한테 따로 여쭤봐 주시면 제가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을 여쭤보시거나 아무거나 연락을 주시면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전문가분들에게 메일로 도움을 구하면서 했던 말이, 배움에 곤줄인 사람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했는데, 네, 제가 받았던 호의를 다른 분들에게도 비슷하게 받아 나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시지요. 약간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되게 프리텐다드나 아니면 원티드 디자인 시스템이 오픈소스고, 오늘 해주신 강의도 되게 뭔가 오픈소스 성향이 강한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기버 성향이 강하신 것 같은데, 그거의 내적 동기라든지 그런 동력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귀찮을 수도 있고 사실 돈을 많이 벌지 않는 작업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마케팅적 측면으로 보면은 이게 사실 홍보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편에서는 제가 사실은 이런 정보들을 좀 알려고 했을 때 많이 찾아봐야 되고 또 시행착오를 겪어봤던 게 많아서, 내 다음 세대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한켠에 계속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도움받은 만큼 나눠주면 좋겠다라는 게 일단 기본 생각이었고, 원티드 디자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좀 전략적으로 오픈소스를 하는 게 조금 더 낫겠다라는 판단이 컸었던 거고, 프리텐더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만 쓰면 이걸 누가 알아주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컸었습니다. 그리고 네, 뭐 기쁨은 전 함께 나누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정도의 생각입니다. 네. 그 창업을 하실 때 그 디자인 스튜디오를 창업하셨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체 제품을 만든다든지 뭐 그런 쪽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디자인 스튜디오를 창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셨을 때 뭔가 직장 다니시면서 뭔가 느끼셨던 점이 있거나 뭐 발견하셨던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 이루고 싶었던 뭔가 목표를 그걸 통해서 이룰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셨던 건지 뭔가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사실은 디자인 스튜디오는 좀 발판 같은 개념이긴 했는데요. 초반에 사실
뭔가 주변에 커머스를 좀 많이 해서 커머스를 할까 아니면 뭐 서비스를 만들까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일단 그렇게 할 만큼에는 제가 자본이 좀 부족해서 일단 돈부터 벌고 남의 프로덕트들을 좀 되게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계속 꾸준히 올라온다면 그런 것들이 좀 입소문 타고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돈을 번 것들을 좀 모아두면서 내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자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했었고요. 또 사실은 한 1, 2년 정도 하면은 내부 뭐 커머스라든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다행히 올해 좀 내부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보여드릴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좀 하나씩 나아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나중에는 이런 비중이 좀 더 커지면은 좀 내부적인 서비스에 집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네, 좀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면서 더 돈벌이도 하고 그런 외주도 좀 계속 하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네, 그 정도입니다. 편히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좋은 발표해 주신 현직님께 큰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저희 또 5분간 휴식했다가 마지막으로 우리 수빈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